오늘의 주제 김생민 씨가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이 주제 역시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까 하는데요. 암만큼 두려운 질병이라고 하는 치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중앙치매센터 부센터장으로 계시는 분당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성수정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중앙치매센터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가기관인지 아니면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좀 궁금한데요. 네, 중앙치매센터는 치매관리법에 의해서 세워진 공공기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고요. 이제 국가치매관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가 있어도 살기 불편하지 않은 나라, 치매에서 가장 먼저 자유로워지는 나라가 저희 목표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교육, 인식 개선, 이제 정책 기획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치매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치매관리센터가 있는 거를 보면은 좋긴 좋은데 그만큼 치매가 많아졌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아니 요새 우리나라에 치매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2014년에 우리나라 치매 환자가 61만 명으로 추산이 61만 명. 되어서요. 제주도 인구보다 많습니다. 어머, 그렇게 하니까 확 와닿네요. 그렇게 많아요? 제주도 인구보다 많아요. 예, 게다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20년마다 2배 정도로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되고요. 2025년에는 100만 명, 2050년에는 270만 명 정도가 되니까 270만 예, 명? 2050년에는 국민 내 20명 중에 1명꼴로 치매가 되는 거죠. 이 치매가 어떻게 이렇게 가속화된 발전과 같이 가는 병인가 보죠? 예, 나이가 들수록 치매 그 유병률이 높아지시다 보니까 예, 이제 우리나라가 워낙에 빨리 고령화 사회가 되어서 치매 환자의 증가 속도도 빠릅니다. 장수국가랑 이게 연결되는 예. 거군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 제 주변에 치매 환자는 없는데 그 책을 봤어요. 엄마를 부탁해라는 책을 보고서 그 치매가 한 인간 그리고 나가서 한 가족에게 얼마나 좀 힘든 질병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환자 자신은 물론이고 가정 그 자체의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제 치매가 대부분은 점점 나빠지는 경과를 밟으시거든요. 네. 그렇게 점점 진행이 되면 일상생활을 하시는 기능이 떨어지시면서 뭐 옷 입기, 식사하기, 씻기 이런 것들을 혼자 하실 수 없게 되니까 가족이 다 돌봐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증 치매일 때는 하루에 돌보는 시간이 2시간 정도면 되는데 네. 중등도가 되면은 7시간, 고도가 되면은 8.6시간. 이니까 거의 하루 종일 매달리셔야 되니까 일도 가족들이 못 힘드시게 하겠네요. 되죠. 예, 예. 뭐 에너지 넘치고 정말 나이와 맞지 않게 젊게 사시고 건강하시고 그런데 나도 만약에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할까? 혹시 이런 상상은 해보셨어요? 네, 하죠. 만약에 치매가 온다면은 진짜 이렇게 귀여운 아이들을 몰라보고 나한테 이렇게 효도하는 며느리와 아들을 몰라본다면은 얼마나 불행할까. 제일 걱정되는 게 저는 치매에 대해서 암보다 무섭다는 게 치매 아닙니까? 걱정되는 게 저는 그건 것 같아요. 가족을 몰라보면 어떡하나. 친구를 몰라보면 어떡하나. 그게 걱정됩니다. 그럼 혹시 이렇게 그 모임이 굉장히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계신데 그 네. 모임에서도 그 친구분들과 네. 치매에 대한 토론, 걱정, 미래 이야기 이런 것도 나누세요? 많이 하죠. 나는 뭐 전화기를 냉장고에다 넣고서 문을 닫고 찾으니까 그게 안 들렸다. 또 나는 뭐 어떻게 해가지고서 마늘을 찾으러 나가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서 찾아보니까 몰라가지고 다시 음식 하던 데로 오면은 기억이 나가지고 왔다. 이렇게 우리는 즐겁게 살지만 그래도 우리한테 치매가 안 오려는 법은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 치매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하죠. 만약에 치매에 걸리게 되면은 어떻게 좀 맞아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은 없나요? 치매 진단을 받으셨을 경우에는 치매 상담센터에 등록을 하시면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이라고 해서 치매 치료 약제비하고 진료비를 월 3만 원 내에서 실비를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장기 요양 보험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뭐 방문 요양이라든지 방문 간호, 뭐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 그리고 시설 입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등급에 따라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최근에는 특히 치매 환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약간 경증의 치매 어르신들이 치매가 진행되는 거를 막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치매 특별 등급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인지 자극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가족 휴가제라고 해서 네. 1년에 6일까지 단기로 이제 치매 어르신을 기관에 잠시 모시고 가족들이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수족 냉증 개선에 효과적인 음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용기 있는 자만이 먹을 수 있다는 이 산채나물 뭘까요? 오순은요, 옷에서 나는 순을 말합니다. 두릅 익숙하시죠? 네네. 이 두릅하고 비교해 보시면 길이가 좀 더 길고요, 입이 좀 더 작습니다. 이 미식가들이 특히 좋아하세요. 맛이 아주 고소하고 담백하면서도 독특한 향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옷은 독성이 있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오순은 독성이 어린 순이기 때문에 아주 적습니다. 조금 안심하셔도 되세요. 없는 건 아니고 그냥 적다. 그렇죠. 근데 선생님, 네, 그것을 안 먹어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옷백숙이 있으면 옷백숙이 아니라 그 집에서 갈비탕을 팔아도 갈비탕을 먹어도 간질간질해야 돼요. 왜냐면 국자를 같이 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죠. 민감한 사람이 또 있나 봐요. 우리나라 국민의 30%가 옷에 대한 과민한 반응을 보이고요. 오순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0% 정도에서 알러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옷 안에 우르시올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우르시올 성분은 항암 효과도 있고 면역 작용도 있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안에 있는 독성이 피부에 닿으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특별히 어떤 체질이 딱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긴 애매하지만 상대적으로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과민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옷이 수족냉증이 좋다고 그랬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은 건가요? 이거 먹으면 그냥 다 낫는 건가요? 아마 여성분들이 수족냉증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 수족냉증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에 비해서 손과 발이 찬 거거든요. 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위장 기능이 차고 약한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소고기를 먹어도 소화를 시켜서 피가 되고 살이 돼야지만 손끝 발끝까지 혈액이 가서 손이 따뜻해지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바로 손발이 차가워지는 거죠. 동의보감에 보면 옷은 성질이 맵고 따뜻한 성질이 있어서 네. 이 장을 따뜻하게 데펴주고 기능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족냉증 환자분들에게 아주 탁월한 효능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온도가 내려가면 냉증을 느끼면 단순히 냉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면역력이 떨어져서 아주 멀게는 암까지도 생기실 수가 있으세요. 사다리 올라가셨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키가 안 닿잖아 이제. 네. 사다리까지 동원해 오순을 따는 이장님. 제가 잡을게요. 자, 아가씨도 한번 따봐 이제. 해주시도 보고만은 있을 수 없겠죠? 장대가위까지 들고 됐어. 가지 끝에 그렇게 매달린 오순을 따는데요. 그렇지. 잘했어. 어이, 잘떠네. 혜주 씨의 활약으로 바구니가 한가득 채워졌습니다. 엄청 많이 땄어요. 응. 이장님, 근데 여기 보면은 작은 잎도 있고 큰 잎도 있잖아요. 그래.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좀 작은 것이 연하고 부드럽고 맛있지. 이게 이제. 연하고 부드러워. 그렇지, 응. 네. 이제 큰 것은 이제 으셔서 이제 설탕에 재서 효소로 해먹고 이제 이렇게 해서. 효소로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지금 간절기인데 딱 건강을 해치기가 건강을 조금 해이하게 생각하기가 쉬운 시기인데요. 오순을 어떻게 섭취해야 할지 좀 알려주세요. 오순을 자기 체질에 맞춰서 적절한 양만큼 그리고 기호에 맞는 요리법으로 섭취를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드리자면 사실은 이 제철 음식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이 요즘에 일교차가 심하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기가 쉬우세요. 근데 아주 거창한 요리도 좋지만 네. 오순만 가볍게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어도 아주 튼튼하게 건강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뭐 소개해드린 요리 같은 것들을 오늘 저녁에 가족들이 화목하게 모이셔서 같이 드시면 건강 잘 챙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